네,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보급이 확대되고 있죠. AI 관련해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전기고요. 글로벌 전력망 투자도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전력 기기입니다. 자, 현재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기기 분야의 성장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한국전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민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사업 수주도 따고 또 K그리드 수출도 많이 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산업 시대 또 한 축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K그리드의 수출 현황 전망, 바로 이 K전력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권혁준 평론가 계속 함께 합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 네. AI 시대 맨날 하게 되면은 이야기 인공지능 시대 하면은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네.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챗GPT 엄청난 전기를 맞습니다. 먹는다.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이런 것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성장이 빠를수록 사실상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이죠. 말 그대로 전력 시장이 동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AI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6년 되면은요. 이런 전력 소비량이 2022년 대비해서 2.3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표로 나올 텐데 2026년 같은 경우가요. 이 1050테라와트시 전력 소비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2022년 같은 경우는 460테라와트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 2.3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상 이제 전기가 크게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원인은 역시나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는요, 일반 검색 대비해서 전력량이 10배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이제 많이 필요하네요. 네, 챗 GPT 한 번 질의응답 하잖아요. 뭐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저거 잠깐 질의응답 하는 게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에 10배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나온다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런 생성형 AI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1000테라와트시가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 전력 소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제 에너지 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에 보면은 1050테라와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2029년까지 732개의 추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 전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또 K그리드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잘 또 갖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 개발을 더욱더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의 신재생이든 원자력도 필요하고 그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전력망, 전력 인프라가 중요한데 네. 전력 인프라는 약간 추상적이고 그 안에는 변압기, 전선, 또 전력 기기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대한민국이 여러분 너무나 잘해서 지금 수출이 엄청나다고요. 우리 네. K그리드, K전력망 어느 정도입니까? 수출 현황이? 이게 경제계 쪽에서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앞으로 막 돈 벌 수 있는 네. 그런 분야가 바로 이제 전력 분야, K그리드 분야라고 K전력, 예.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환경이 있고요. 무엇보다 노후 장비 교체 수요도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이런 장비 수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전력 기자재 같은 경우가 올해 수출 목표를 이제 162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수출 목표치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치가 된다 그러면 162억 달러 된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국내 수출 품목 10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이런 K그리드가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력 기자재 수출만 본다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가 111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난해가 151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늘
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치를 더 상향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헬스 분야 더 큰 분야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LS전선 같은 7조 원대, 대한전선 3조 원대, 우리나라의 빅2인데 이런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수출에 굉장히 큰 증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의 수출 잔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선중공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력이잖아요. 사실 전력망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중요한 게 외국에다가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내에 R&D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충북 청주에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중저압기 차단기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청주 사업장이 있고요. 효성중공업 또 창원 1,000억 원을 들어서 창원 쪽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효자 품목이 또 우리나라의 또 고용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시설 투자도 늘리게 되고 정말로 윈윈인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어떤 회사들에 대한 재정 능력도 늘어날 수 있도록 투자도 더 늘려줄 그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간 수출 2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이 있겠고요. 그걸 이제 압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변압기, 그걸 다시 배전, 가정에서 받아야 되니까 송배전과 변압기와 그 시스템 K그리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 한국 전력 산업의 총괄책,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더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기업만 잘 돼서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의 전력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또한 민관에서 힘을 합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I 시대에 이제 전력 기자재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2억 달러에다가 20조 원의 이제 수주를 이제는 하고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전과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힘을 합쳤습니다. K그리드를 위해서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각각 분야에 이제 힘을 싣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는 보험 프로그램, 무역보험 특별 우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무역보험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출했을 때 타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우리나라의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을 만한가라 봤을 때 사실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무역보험에 대해서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뒷받침해주겠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하나의 똘똘한 원팀이 돼서 수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우리의 공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전력 송배전 분야 1위 기업 번센 맥도날드가 손을 잡았다. 이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한전이 또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한전이 이제 맥도널드라는 회사와 같이 미국의 한 760 킬로볼트의 이제 규모 송전망 건설에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 765킬로볼트의 그 송전망 사업은요. 사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시도를 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 그 막대한 송전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미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한전과 번센 맥도널드가 손을 합쳤다, 힘을 합쳤다라는 거죠.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번센 맥도널드는요, 그 미국 안에서 송배전 기업으로 보면 1위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과 우리 한전이 힘을 합쳤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체적인 아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TF를 구성해서 사업 계약, 협상 등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사업권 따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뭐 K
K 그리드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전이 한전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차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연간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미국의 송전망 건설 시장이 이런 거에 우리 회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력망 그리드라고 하죠. 망 까는 우리 회사들도 봤고요. 그 회사들이 또 이 변압기도 잘합니다. 네. 변압기도 잘하는데 또 전선을 타고 오려면 정말 고압 케이블 우리가 맞습니다. 말하는 이 전선이 아니라 진짜 뚱뚱한 그런 네. 전선들이 있잖아요. 전선도 우리 한번 보죠. 지금 보면 대한전선, 또 LS전선, 가온전선, 네. K전선도 압도적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력 망하면 그걸 실어 나눠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런 케이블 회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전선이 최근에 좀 희소식을 이제 밝혀왔습니다. 320kV 전압형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인데요. 그다음에 교류 송전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이 케이블 공급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초고압 직류 송전이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근데 왜 직류로 바꿔줘야 되냐? 이게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직류로 보내야지만 사실상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고 그걸 이제 나눌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5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케이블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 수주가 됐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이번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K 전선도 세계적으로 이제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K 그리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네. 글로벌 빅3 세계 3위로 일단 우리가 AI 산업이 등극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전선도 깔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프라 그리드. 이거는 탑으로 K 그리드, K 인프라 탑으로 가가지고 큰 틀에서 AI, 범 AI 산업 좀 석권했으면 했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